IM 실내 에어뿐만 아니라 온갖 패러디가 지금 난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최근 가장 이슈가 된 말이 하나 있죠? 바로 IM 실내예요. 이 말은 바로 최근에 아주 이슈가 됐던 남현희 씨와 전창조 씨 사건에서 전창조 씨가 남긴 문자 메시지에서 시작됐어요. 그런데 실제로 며칠 전에 어떤 의뢰인이 오셔서 제게 IM 실내요를 상표로 등록받고 싶은데 그게 가능할까요? 라고 물어보길래 제가 그분한테 그럼 지정상품은 뭘로 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더니 뭐 그냥 이것저것 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보아하니 최근 엄청난 이슈가 되는 문구다 보니까 그냥 미리 선점해 놓자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았는데 이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러한 표현이나 문구가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상표법에서는 상당한 중요한 쟁점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상표권을 취득하는 형태는 바로 문자예요. 많이들 아시는 삼성, LG, 애플, 스타벅스 이런 것들이 다 문자 상표예요. 그런데 제가 문자 상표라고 했지 명사 상표라고 하거나 단어 상표라고는 안 했잖아요. 그러면 문자로 된 상표라면 원칙적으로는 다 등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명사 같은 것도 있지만 어떤 문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샤워할 때 쓰는 로레알이라는 유명한 상표 아시죠? 그 로레알이 1999년에 이런 상표를 출원해서 등록을 받았어요. 로레알 전 소중하니까요. 등록번호는 화면 한쪽에 띄워드릴게요.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상표는 현재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아모레퍼시픽에서 2000년에 갈라 이중주 우린 소중하잖아요 라는 상표를 출원했는데 특허청에서 로레알 전 소중하니까요 랑 유사하다고 한 거예요. 왜일까요? 우린 소중하잖아요 랑 전 소중하니까요가 비슷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시작됐어요. 결국 대법원까지 갔어요. 근데 대법원이 뭐라고 했을까요? 아모레 상표 중에 우린 소중하잖아요랑 로레알의 전 소중하니까요는 식별력이 약해서 상표의 여부로 볼 수 없다 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각 상표의 부분들은 전체 상표의 한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다른 상표들과 구분할 수 있는 특징 같은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상표명이 주식회사 ABC라는 상표라면은 이 주식회사라는 부분에 상표로서의 특징이 있다고는 할 수는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얘기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를 드렸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IM 실내에요 얘기로 돌아와 볼게요. 일단 IM 실내에요가 문법에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하나의 문장이잖아요. 문자고. 그러니 문자 상표에 해당할 건 맞아요. 그러니 만약에 누군가가 먼저 출원을 했거나 먼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출원을 해볼 만은 하겠죠. 그런데 상표법은 누가 먼저 한 게 없다고 무조건 등록시켜주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고 구체적인 것은 상표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되게 포괄적인 모호한 조문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고요. 뭐라고 하고 있냐면요.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지 식별할 수 없는 상표는 등록받을 수 없다라고 하고 있어요. 이와 관련해서 특허청이 발간한 상표 심사 기준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특허청 심사관들이 실제로 심사하는 과정에서 보는 책이고 저희들도 늘 보는 책인데 2023년판에는 다음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유행어로 표시한 표장은 본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라고 말이에요. 유행어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예, IM 실내예요. 이게 지금 유행어 아닐까요? IM 실내에요 뿐만 아니라 온갖 패러디가 지금 난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출원하면 등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상표 심사 기준에 따르면 등록받기가 어렵겠네요. 하지만 예외는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이 문구가 상표로서 누군가의 출처 표시로서 인식이 되었다면 등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누군가는 전창조 씨 개인을 의미하니까 전창조 씨의 출처 표시로 인식된 거 아니냐?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누군가는 일반인이 아닌 상인
어떤 상품과 관련된 사람을 의미하고요. 100번 양보해서 전창조 씨가 상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표현을 상품을 나타내는데 쓴 게 아니라 그냥 대화에서 쓴 거잖아요. 그러니 어딘가에서 상표로서 사용된 적이 없으니 누군가의 출처 표시라고 볼 수가 없겠네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적어도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 이 상표를 출원하시게 되는 경우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거절될 가능성이 아주 높겠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크게 이슈된 사건도 있었고, 마침 저한테 이렇게 의뢰인이 이거는 등록이 되나요? 라고 실제 문의도 주셔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표어 아니면 어떤 문장 이런 것들이 과연 상표 출원이 되는지 간단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여러분의 상표 출원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다양하고 재밌는 사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